받게 되는지. 검소관 윤갑과 대제장인 열이를 잡아들여 바로 차명에 처하라. 중전 박씨가 칼에 쓰러졌고 경기석은 무력화되었으며 윤갑은 천도로 떠났습니다. 풍사는 마지막 계략을 준비하고 강철이는 인간과 귀물 사이에서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열이는 스스로 저승굿을 결심한 채 목숨을 걸고 팔척귀의 이름을 부릅니다. 채널 오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정답을 구독 후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에게 치킨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많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드라마 귀궁 최종의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중전의 피가 고요한 땅을 적시던 순간 이정은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건넨 경기석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 앞에서 팔척귀는 조용히 중전의 복부를 찔렀다. 숨을 헐떡이던 중전은 이정의 팔 안에서 점차 차가워졌고 원자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정은 팔척귀를 바라보며 중얼였다. 이것이 천금이의 분노냐? 이것이 백성들의 울분이냐? 그러나 팔척귀는 대답하지 않았다. 군관의 몸을 벗어나던 팔척귀는 사라지듯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경기석이 무력화된 원인을 찾기 위해 강철이 나섰고 곧 그것이 진짜 경기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왕이 건넨 돌은 경기석이 아니었다. 풍산이 이미 안석주를 회유해 바꿔치게 한 돌이었다. 강철은 이를 깨닫고 분노에 차 외쳤다. 신의 형벌이 두렵지도 않더냐, 풍산. 풍산은 강철의 멱살을 잡힌 채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너도 그 계집도 이 나라 왕까지 다 끝장날 것이다. 열이는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더는 방법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골담초꽃도 이미 피었고 야광주도 거의 소진되었다. 경기석은 쓸 수 없고 팔척귀는 더 강해지고 있었다. 비비는 이미 떠났고 윤감 역시 천도를 택했다. 열이는 결국 마지막 방법을 떠올린다. 할머니 넙덕이 남긴 검은 도포. 저승굿. 죽은 자를 명부로 인도하는 가장 위험한 의식.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럼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녀는 홀로 무당의 옷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강철은 그런 열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가갔다.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파. 강철의 손이 열이의 뺨을 스쳤다. 그 손은 이제 따뜻했다. 야광주가 거의 다 소진된 탓일까? 아니면 감정 때문일까? 그는 더는 귀물 같지 않았다. 인간 같았다. 승천이니 뭐니 다 밀어두고 그냥 이렇게 인간이 되어 너와 백년해로 하는 거 안 되는 걸까? 열이는 눈을 감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정은 풍산을 잡아들이라 명했다. 그러나 이미 풍산은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안석주는 들통났고 죄인으로 하옥되었다. 대신들은 이정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누구도 다시는 왕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중전의 죽음은 왕에게도 조정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 팔척귀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궁 안에서도 아닌 백성들의 꿈속에 그리고 왕의 잠결에도 지켜보거라. 너희가 어찌 죽는지. 이정은 밤마다 그 목소리에 시달렸고 강철은 열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 드디어 그날이 왔다. 천금이가 죽은 지 딱 100년 되는 날. 저승굿을 치를 수 있는 단 하루뿐인 날. 왕은 열이에게 물었다. 무당이 죽을 수도 있다 하지 않았소? 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하니까요. 그녀는 검은 도포를 입고 명패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강철이 다가왔다. 손에 든 것은 골담초꽃.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나도 준비할 거야. 그는 꽃을 입에 넣고 삼켰다. 골담초꽃이 가진 물의 기운은 야광주의 마지막 흔적과 뒤섞였다. 몸이 뜨거워졌다. 눈앞이 흔들렸다. 열이는 놀라며 그를 잡았지만 그는 웃었다. 이제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겠지. 아니면 내 곁에 남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야. 팔척귀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더는 누구의 몸도 아닌 그 자체로 형상화된 거대한 원귀의 형상. 하늘은 어두웠고 궁궐엔 바람이 불었다. 열이는 북을 잡고 의식을 시작했다. 저승굿이 시작된 것이다. 검은 도포가 펄럭이고 명패가 휘날렸다. 강철은 열이의 뒤를 지키며 서 있었다. 팔척귀의 울부짖음이 땅을 흔들고 궁궐의 기둥이 무너졌다. 원자는 깨어 있었고 왕은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이제야 제가 잘못했음을 압니다. 저승굿의 북소리가 커지고 팔척귀는 그 소리에 고통스러운 듯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열이는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몸에서는 땀이 흘렀고 입술은 새하얘졌다. 검은 도포 안에 부적이 갈기갈기 찢기며 명패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이 저승사자를 부르는 신호였다. 그 순간 강철이 앞으로 나섰다. 팔척귀는 그를 알아보았다. 아니, 그의 몸속에 있었던 윤갑의 혼을 알아본 걸까? 혹은 비비의 야광주 냄새를 기억했던 걸까?
팔척귀는 그를 향해 칼 같은 기운을 내뿜었다. 강철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손을 펼쳤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젠 이무기에 힘도 없다. 오로지 인간으로서 맞서야 했다. 그리고 그는 고요히 중얼거렸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이걸 끝내고 싶을 뿐이야. 팔척귀는 움직였다. 여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강철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순간 야광주의 마지막 빛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팔척귀가 강철을 꿰뚫었고 강철은 무너졌다. 하지만 여리는 끝까지 북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외쳤다. 천금이, 당신의 원한을 이 나라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에 팔척귀의 움직임이 멈췄다. 무언가 흔들렸다. 그 속에서 천금이의 형상이 나타났다.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홀로 버려진 무관, 왕에게 배신당한 자, 자신의 마을을 등지지 못했던 자. 천금이는 여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나는 나만 살아남은 것이었다. 강철의 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팔척귀는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검은 형상 속에서 희미한 인물이 다가와 천금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형상은 마치 바람처럼 흩어졌다. 굿은 끝났다. 그러나 대가는 남았다. 여리는 굿이 끝남과 동시에 의식을 잃었다. 피를 토하듯 기운이 빠져나갔다. 왕은 그녀를 안고 말했다. 사라다오. 내가 진실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 모두가 이리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강철이 눈을 떴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일어난 그는 여리를 불렀다. 여리는 눈을 뜨지 않았다. 왕은 의원을 불렀지만 굿을 치른 무당은 원래도 위험했기에 모두 고개를 저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철은 여리 곁을 지키며 속삭였다. 약속했잖아. 100년해로 하자고 했잖아. 그러나 여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여리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강철은 숨을 멈췄다. 다시 한 번.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숨이 붙어 있었다. 며칠 뒤 여리는 깨어났다. 몸을 가누긴 어려웠지만 눈을 떴다. 그 옆엔 강철이 있었다. 완전히 인간이 된 강철. 더는 이무기의 그림자가 없었다. 왕은 풍산과 안석주에게 사약을 내렸다. 김봉인의 흔적도 지웠다. 그리고 용담골의 모든 희생자들에게 제사를 올렸다. 천금이의 이름도 왕실 기록에 정식으로 남겼다. 여리는 회복했고 강철은 마침내 승천 대신 100년을 선택했다. 야광주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다. 마지막 장면, 여리와 강철은 해가 지는 산길을 걷는다. 손을 꼭 잡은 두 사람. 멀리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그리고 그 위로 들려오는 여리의 속마음. 100년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가 당신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팔척귀가 사라진 자리, 그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저승굿의 흔적도, 야광주의 기운도, 악귀의 울음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여우는 오래도록 궁을 감쌌다. 왕은 내금이에게 직접 명을 내렸다. 용담골을 왕이 버린 땅이 아닌 왕이 사죄한 땅으로 기록하라. 그곳에서 희생된 자들의 명단을 수소문에 남겨라.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라. 조정은 침묵했고 대신들은 처음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구도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날만큼은 팔척귀를 만든 100년의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왕 이정은 사대부의 압박 속에서도 끝내 용담골의 진실을 백성 앞에 공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기 이전에 죽은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궁에서는 중전의 국장이 거행됐다. 왕은 상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섰고 강철과 여리도 함께했다. 원자는 작게 중전의 이름을 불렀다. 이젠 그 아이도 이 나라의 비극을 기억하는 하나의 역사가 된 것이다. 그 후로 여리는 굿을 접고 궁을 떠났다. 오랜 시간 동안 무당으로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강철은 그녀의 곁에 있었다. 더는 승천도 귀신도 없었다. 그저 여리를 바라보며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그들의 집엔 골담초가 자랐다. 그 꽃은 더는 전쟁의 신호가 아닌 평화의 징표였다. 강철은 매일 그 꽃에 물을 주며 여리에게 말했다. 언젠가 이 꽃이 다시 피면 우리도 다시 태어나겠지. 여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다시 태어나도 또 널 기다릴 거야. 왕 이정은 국정에 복귀했다. 한때 사라졌던 백성의 지지를 다시 얻었고 조정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풍산과 김봉인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으며 팔척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용담백년기로 묶여 왕실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왕은 언젠가 후대가 이 역사를 마주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겼다. 윤갑과 비비 그리고 중전. 그 이름은 궁의 추모비에 함께 새겨졌다. 왕은 이들을 위해 작은 사당을 세웠고 그곳에 매년 제사를 올렸다. 여리는 가끔 그 사당을 찾았다. 그리고 조용히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모두가 남긴 이름 우리가 지켜낼게요. 마지막으로 강철은 왕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야광주를 잃은 자신의 존재가 더는 신비로 남지 않기를 왕은 허락했고 강철은 이무기가 아닌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여리와 강철은 해질녘 들판을 걷고 있다. 그들 뒤편엔 희미하게 팔척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른다. 귀를 기울이면 들릴 거예요. 아직도 세상 어딘가엔 잊혀지지 못한 혼이 속삭이고 있을 거란 걸. 하지만 그 혼이 더는 복수가 아닌 기억으로 남도록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정답은 보고 또 보고입니다. 그렇게 귀공은 100년의 원한을 끝내고 또 다른 10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귀공의 마지막. 그러나 끝내 살아남은 자들이 원한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록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그들을 변화시켰고 강철과 여리, 이정은 각자의 길에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또 널 기다릴게요.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귀공, 진심을 다해 마지막을 마주합니다.